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저질렀던 중대한 불법 혐의들에 대한 재판을 대통령이 됐다고 중단시킨 판사들의 실명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 모두 공개됐습니다. 또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출신인 황교안 자유화혁신 당대표에 대해 조은석의 소위 내란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청구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이름도 황 대표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 건설TV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을 신청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한 서울 남부지검 검사,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남부지법 판사에게 경각심을 주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그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공개한 이재명 관련 재판을 중단한 판사들의 이름과 황교안 대표가 공개한 황 대표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 이름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1심 재판, 대북 송금 및 법인카드 사건 1심 재판 등 이재명 관련 4개 재판을 중단시킨 4개 재판부 12명의 판사 이름을 모두 공개하면서 역사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장 대표가 이번에 공개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는 먼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의 경우 서울 고등법원 이재권 고법부장판사와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이렇게 3명입니다. 또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는 서울 고등법원 이승환 고법부장판사와 박정훈 고법판사, 유재민 고법판사 등 3명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1심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 윤희환 판사, 이재준 판사 등 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 1심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송병훈 부장판사와 차윤재 판사, 김남희 판사 등 3명입니다. 지금 4개 재판부인데 1개 재판부에 각각 3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 모두 12명의 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 12명의 판사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고법부장판사와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입니다.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이승환 고법부장판사와 박정훈 고법판사, 유재민 고법판사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1심 재판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희환 판사, 이재준 판사입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 1심 재판 재판부는 수원지방법원 송병훈 부장판사와 차윤재 판사, 김남희 판사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개한 이 12명의 판사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2명의 판사와 함께 영상이 올라간 뒤 댓글란을 통해서 모두 그 이름들을 다시 명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그 어떤 사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본인만 스스로 범죄자가 됐다면서 이명현 특검도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수사 외압 관련 모든 관련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이제 남은 조은석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그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표결을 방해해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것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브리핑을 보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행위가 다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공모 동조 행위가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다 빠졌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모하고 무엇에 동조했다는 것이냐라면서 조은석 특검이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어 보려 했지만 그 티끌마저도 다 날아간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3개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다. 조은석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로 그동안 수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민중기 특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민중기는 특검 자리가 아니라 피의자 자리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이명현 특검은 아무것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터널을 다 빠져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대장동 사건 관련자 모두 중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수뇌부에 승낙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명시됐다면서 그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다. 이제 전쟁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줄 것이라면서 오늘 이재명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온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대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1차 영장 발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2차 영장 발부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이라면서 판사들도 똑바로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황교안 대표 자택 압수수색 시도는 먼저 며칠 전에 시도를 했죠. 그렇지만 황 대표가 자택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많은 자유애국 시민들이 황 대표 자택으로 몰려가서 황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기도를 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단 첫 번째 체포영장은 기한이 만료된 걸로 보입니다.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판사라고 황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또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해 준 모양입니다. 그 2차 체포영장 발부를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판사라는 것이 황 대표가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 그리고 경찰 이렇게 모두 나서서 황 대표를 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젠 경찰을 조심해야 하게까지 되었다. 보이스피싱식 수사도 모자라서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시도했다면서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인지 중국 공안인지 안 그러면 북한의 무슨 사회안전부인지 도대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쩌다 지금 한국 경찰이 이런 지경까지 갔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섬뜩한 짓을 경찰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무모한 체포도 그렇지만 지금 경찰이 아예 막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좌익 권력에 그야말로 충견이 돼서 할 짓 안 할 짓을 마구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이번에 소개한 충격적인 경찰 행태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경찰을 조심해야 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바로 11월 4일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이 김 누구님을 조사했답니다. 그러니까 김모씨인데 중간에 이름까지 김주하고 마지막 글자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모님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부방대와 함께 고발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자유화혁신 당사까지 압수수색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경찰이 김모님을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자발적으로 봉사한 일을 가지고 저 황교안이 시킨 것으로 둔갑시키려고 경찰이 엄청나게 유도신문을 하더랍니다. 그분은 끝까지 자신이 자발적으로 봉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조서 작성한 것을 보여주면서 사인을 하라길래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완전 딴판으로 써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조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줄을 짝짝 긋고 사실대로 고쳐 놓으셨답니다. 그러자 경찰이 다시 고쳐서 새로 뽑아왔다면서 사인을 하라고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하나도 고치지 않고 원래 잘못 써온 그대로 또다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분이 또다시 읽지 않고 그냥 경찰이 제대로 고쳐왔겠거니 하고 사인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도대체 무슨 사악한 짓이란 말입니까? 이게 경찰이 할 짓입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며칠 전에는 위검숙 자유화혁신 부정선거개혁 특위위원장과 서미란 자유화혁신 부산시당위원장에게 자기들이 압수수색하러 온 것을 속이고 차를 긁었으니 내려와 보시라는 거짓말을 해대며 사람을 유인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이스피싱 수법보다 더한 짓을 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까지도 시도한 것입니다. 이 경찰들 싹 다 고소고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왜 이재명과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려는지 아시겠지요? 검찰제도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때 경찰과 법원의 압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처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경찰이 엉터리로 조서를 꾸미고 법원이 권력의 시녀로서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억울한 시민의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검찰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검찰도 잘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수사와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검찰 선배로서 검사 후배들에게 수사를 독려하는 편지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종이 편지로 검사 전원에게 보냈었지요.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사회정의를 지키는 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청 해체라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억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혹시 경찰 수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변 내용이 여러분이 말한 바와는 달리 반대로 써져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고쳐져 있지 않은 채로 제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과 그에 부역하는 이러한 권력기관들의 거짓과 폭압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결국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이런 꼴까지 됐습니까? 도대체 한국 경찰관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기에 이런 지금 경찰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도대체 한국 경찰 맞습니까? 참으로 비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아래서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 경찰관, 검사, 판사 이런 인간들 나중에 모두 밝혀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저런 자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